민주당의 후반기 원구성 원칙은 확고합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연 누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야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이켜보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은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습니다. 억지와 궤변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만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 수계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합니다. 중동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정부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의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2차 기관 보고,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1일까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경위를 설명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6월 3일 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상급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대응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사태 보고를 받은 시간은 이미 오후 5시를 넘긴 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투표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한 기관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39년 된 현행 헌법 체계 아래에서 골물대로 고른 문제가 터진 만큼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할 때입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TF는 내일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을 대수술하는 혁신안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거시지표의 성장을 청년의 미래로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고 4월에도 282억 달러로 흑자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례가 없는 중동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해온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성장이 청년의 통장에서 체감되도록 성장의 과실이 미래 세대에 닿도록 하는 청년 미래 적금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보태 만기에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거, 결혼, 창업, 인생의 가장 무거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미래 적금이 차질 없이 안착하고 더 많은 청년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입법 지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거시 지표의 놀라운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짓밟는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맡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검찰 20년보다 무거운 25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였음을 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12.3은 내란이었고 가담자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내린 명령입니다.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